정말 제가 살다 그런 일을 겪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었는데 제가 사연자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제가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전부 저의 결혼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을 들어는 봤지만 설마 그런 식으로 바뀔 줄은 몰랐던 거죠. 제 팔자 제가 꼰다고 내 선택이니 누굴 탓하랴마는 결혼이라는 문제는 정말 다시 한번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생 서울을 떠나본 적 없는 서울 토박이였습니다. 저희 친가나 외가가 다들 전부 서울 출신들이시고 친척들마저 서울 아니면 경기도 근교에 지내시기 때문에 저는 서울 밖으로 연고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는 지방으로 가본 적도 별로 없었죠. 그래서 어릴 적에는 친구들이 명절을 쇠러 시골 할머니 집에 다녀온다는 얘기가 부럽기도 했어요. 저는 할머니 댁도 서울이라 시골에 갈 일이 없었거든요. 저도 나이 먹고 부산이나 강릉이나 여행으로 가본 적은 있었지만 그마저도 대도시였으니 제가 제대로 된 시골을 경험해 본 일은 전혀 없었죠. 그런 제게 시골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풍경들이 전부였습니다. 드넓은 들판에 나무에 사람들은 늘 정이 넘치고 수더분한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곤 했었어요. 그저 상상만으로 느꼈던 시골은 제게는 영화같이 따뜻한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나 여기나 사람 사는 곳이 다 똑같겠지만 겪어보기 전에는 시골에 대한 로망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런 제가 시골 동네와 연이 생기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제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평생 도시에서 나고 자란 저와 달리 남편은 강원도 깊숙이 산골 시골에서 나고 자란 시골 청년이었거든요. 남편은 서울로 대학을 진학할 때까지 평생 살던 동네를 벗어나 본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강원도 중에서도 관광지와는 거리가 멀고 읍내와도 상당히 떨어진 정말 깡시골 출신이었거든요. 저는 지명도 처음 들어본 그런 동네에서 나고 자란 남편의 유년 시절은 제게는 참 생경했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 들어본 것처럼 메뚜기며 가재 잡고 나무에 열린 과일들 따먹고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근처에 있는 학교는 유일하게 하나였고 그 학교까지 가려면 걸어서 1시간 이상, 버스로 30분을 흙길을 달려야 갈 수 있는 정말 시골 중의 시골이었답니다. 그런 시골에서 나고 자랐던 제 남편은 남들이 소위 말하는 계룡남이었습니다. 농사짓는 부모님 밑에서 유일한 외동아들로 태어나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란 탓인지 어렸을 적부터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나 하나 낳고 아이를 못 가지셨거든. 그래서 부모님 기대는 전부 내 몫이었어. 형이나 동생이라도 있었더라면 내가 부담감이 그리 많지는 않았을 텐데. 부모님이 오로지 나만 보고 사시는 걸 알고 나니까 내가 철없이 살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진짜 죽기 살기로 공부했었어. 어쩌다 전봇대에 문제가 생겨 전기까지 끊기는 그런 동네에서 남편은 참 열심히 배우고 익혔었답니다. 학원은 워낙 멀리 있다 보니 돈이 있어도 못 다닐 사정에 오로지 무료로 해주는 교육방송과 학습지 몇 권으로 몇 번이고 예습 복습을 하며 정말 정석대로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적부터 사교육 시장에 내던져져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공부하던 저와는 정말 다른 일상이었죠. 저처럼 도시에서 자랐더라면 공부할 환경이 더 좋았을 텐데 열악한 환경에서도 오로지 독학으로 공부를 했던 남편이 저는 참 신기하고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남편은 결국 원하던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고
그렇게 상경하게 된 남편은 처음 경험해보는 서울살이가 많이 낯설고 신기했다고 말했어요. 진짜 별천지가 이런 데인가 싶더라니까. 은진이 네가 시골을 TV에서만 봤던 것처럼 나도 서울이란 곳을 영상으로만 접했는데 그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잖아. 직접 서울살이를 해보니까 설레이고 좋으면서도 한편으론 참 무섭더라고. 사람들이 너무 낯설고 차가워서 말이야. 시골 살 때는 죄다 아는 사람들이었는데 여기는 어째 길이라도 물어보려고 말 좀 걸라 그래도 휙 하며 가버리니. 그래서 처음에는 향수병까지 왔었어. 처음으로 도시를 접하게 된 남편은 많이 외롭고 힘들었다고 말했었어요. 낯선 서울 생활은 어렵지, 시골 살던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 특히 서울살이에 돈도 많이 들다 보니 어린 학생으로서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었겠죠. 거기다가 다른 집 자취하는 친구들은 종종 부모님들이 보러 오신다는데 남편의 부모님은 멀리 있는 아들을 보러 오실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하셨습니다. 시부모님은 평생 산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던 분들이셨는데 그러다 남편이 대학 갈 무렵 아버지께서 건강이 안 좋아지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뒤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농사 지으시느라 아들 한번 보러 오실 여력이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남편은 외로운 시간들을 홀로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일찍 철들었던 외동아들은 그런 부모님께 아쉬운 소리 한번 하지 않고 열심히 서울살이를 견뎌냈죠.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도 받고 열심히 살면서 그렇게 서서히 서울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직업을 가지고 그쯤 저를 만나게 되었죠. 저와 남편이 처음 만나게 된 건 한 지인의 결혼식에서였어요. 저는 신부 쪽 결혼식에 참석했고 남편은 신랑 쪽 결혼식에 참석했었는데 그 뒤풀이 자리에서 남편이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신부와 어릴 적부터 한 동네 살며 언니 동생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신랑과 철옹 씨는 같은 대학 출신 동아리 선후배 사이였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신랑을 통해서 제 연락처를 알려달라며 언니를 귀찮게 했더라고요. 사실 그때 저는 전 남친과 헤어지고 연애 생각이 별로 없었던 탓에 누구를 만나고 싶지 않았고 그걸 알고 있던 언니가 제 대신 거절을 해주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도 철옹 씨가 참 끈질기게 부탁을 했던 모양입니다. 저를 본 이후로 매일 제 생각을 한다는데 이러다 상사병 걸려 죽을 것 같으니 사귀는 건 아니더라도 제발 한번 만나게만 해달라고 말이죠. 그렇다는데 어떻게 하니? 아니, 나는 너 불편할까봐 거절하려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네가 정말 마음에 드는 모양이야. 남편은 괜찮은 후배라고 너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그러고. 어때? 너 한번 만나볼래? 글쎄, 나 진짜 연애 생각 없는데. 근데 뭐 하는 사람인데? 형부 대학 후배라고? 같은 과는 아니고 동아리 활동을 같이 했다나 봐. 그 사람은 같은 학교 치대 나왔대. 지금은 치과 의사 하고 있고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머리도 좋고 성격도 좋다고 그러더라. 나도 웬만하면 내 손에서 자르려고 그랬는데 우리 남편이 워낙 칭찬을 많이 하니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서. 그래도 나 지금 별 생각 없는 거 알면서 그냥 생각 없이 만났다가 괜히 언니가 불편해지면 어떡해. 우리가 뭐 너더러 당장 결혼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만나나 보라는 거지. 그리고 남자 직업이 괜찮잖아. 뭐 아직은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하고 있다는데 그래도 치과의사 정도면 남편 직업으로 괜찮지. 직업이 뭐가 중요해. 언니 말대로 내가 결혼할 것도 아닌데. 얘는 그래도 나중 일은 모르는 거 아냐. 아무튼 직업도 성격도 다 괜찮다니까 너무 빼지만 말고 한번 만나나 봐. 혹시 잘 되면 나중에 언니 모른 척하면 안 된다. 결국 형부와 언니의 권유로
저는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소개팅을 반기지는 않았지만 워낙 사람 좋다고 칭찬을 하시니 저도 궁금하기는 했거든요. 결혼식 날에는 제가 남들에게 정말 관심이 없었는지 저는 그 사람 얼굴이 기억도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이 제게는 첫 만남 같았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철옹 씨의 첫인상은 굉장히 수수하고 수더분해 보였어요. 보통 선자리도 아니고 지인 간의 소개팅 자리면 조금 캐주얼하게 입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소개팅 자리에 나온다고 양복을 차려입고 왔더라고요. 머리도 무스를 바른 건지 정갈하게 넘겨 있고 그런 모습에서 촌스럽기도 하고 뭔가 남다르다 싶은데 그게 또 나쁘지는 않았어요. 나를 그렇게 만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다더니 나 만나러 온다고 나름 신경을 많이 썼구나 싶었거든요. 아마 그런 모습이 그 사람을 순박하게 보이게 했던 것 같았습니다. 은진 씨는 이런 자리가 처음이 아니시죠? 근데 저는 소개팅도 처음 해보고 이런 자리가 낯설어서요. 제가 어릴 적에는 공부만 하고 대학 들어와서는 취업 준비만 하느라 바빴거든요. 게다가 제가 시골 깡촌 출신이라 세련되게 그런 걸 잘 못해요. 철옹 씨가 시골 출신이라는 걸 듣게 된 저는 그 사람의 꾸밈없는 순수함이 어디서 왔을지 알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때묻지 않은 시골 사람들의 순박한 모습이 남편의 모습처럼 보였거든요. 철옹 씨는 자신이 시골 출신이라 제가 싫어할 거라 생각하는 듯 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은진 씨는 평생 서울에서 나고 자라셨다 그러던데 그럼 저 같은 촌놈이 낯설어지겠네요. 아이고, 그래서 오늘도 제 나름대로 신경 쓴 건데 은진 씨 옆에 있으니 되려 촌놈 티가 나서 큰일입니다. 저도 벌써 서울에서 10년 가까이 지냈는데 촌놈 때가 잘 안 빠지네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시골 출신인 게 뭐 어때서요. 오히려 저야말로 서울 촌년이죠. 저는 정말 우물한 개구리예요. 일가 친척 전부 서울에 계셔서 진짜 시골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시골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은 해봤었어요. 솔직히 도시 살다 보면 가끔 답답하잖아요. 사람도 너무 많고 사람들 다들 정신없이 바쁘게 살고 그럴 때마다 가끔 아무도 없는 시골 가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해요. 그렇다면 제 고향이 정말 좋은데 말입니다. 저희 집이 물 맑고 공기 좋은 강원도 산촌이거든요. 언제 은진 씨 한번 꼭 모시고 싶네요. 솔직히 멋부릴 줄도 모르고 투박한 사람이었지만 자기 고향 동네에 초대하고 싶다며 배시시 웃는 그의 모습이 퍽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른 남자들이었으면 소개팅 자리에서 자기 연봉이 얼마니, 타고 다니는 차가 뭐니, 부모님 재산이 얼마니 하는 소리들이나 늘어놓기 바빴을 텐데 철옹 씨는 자기 얘기라고는 어릴 적 뛰어놀던 강원도 산골 얘기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다 제가 하는 얘기를 열심히 듣기 바쁘더라고요. 별로 남다를 것 없는 제 삶이 뭐가 그리 궁금한 건지 어릴 적부터 제가 뭘 좋아하고 뭘 즐겨 먹는지 메모까지 해가며 제 이야기를 경청하는 겁니다. 그만큼 제게 관심이 많다는 건가 싶어 결국 저는 철옹 씨의 순박함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얼마 뒤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렇게 만나게 된 철옹 씨는 제가 그동안 만나왔던 남자들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이었습니다. 시골 출신이라 다른 건지 몰라도 확실히 저나 제 주변 사람들과는 취미나 취향에 차이가 있었어요. 보통 남자들처럼 차나 게임이나 그런 것에 별 관심도 없고 데이트를 하면 죄다 저한테 맞춰주고 자기는 전부 처음 해본다면서 아이처럼 신기해하고 좋아하는 모습이 귀엽기까지 하더라고요. 와, 이게 은진이 네가 좋아하는 파스타야? 이거 진짜 맛있다. 그렇게 맛있어?
오빠는 한식을 더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의외네? 왜? 내가 강원도 살아서 감자만 먹었을까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데이트할 때 뭐 먹을까 물어보면 맨날 제육볶음 아니면 백반만 찾았잖아. 그거야. 내가 이런 음식들은 잘 모르니까. 시골 살 때는 외식을 많이 못 해봤거든. 그나마 먹어본 게 학교 운동회 날 다 같이 먹은 피자랑 햄버거 정도일까? 근데 파스타 이런 거는 거의 못 먹어봤어. 그러게, 내가 서울 여자랑 데이트하다 보니 점점 세련돼져 간다. 그치? 나이 30이 다 되었으면서도 놀이동산도 처음이고 파스타집도 처음이라는 남자친구를 보며 그때마다 저는 시골에서 살던 철옹씨와 제가 참 많이 다른 생활을 했었구나 알게 되었어요. 저한테는 너무 당연한 것들이 철옹씨에게는 새롭고 낯선 것일 수 있다는 게 문화 충격이었죠. 저는 너무 익숙해서 감사한 줄도 모르는 일을 매번 신기해하고 대단하게 생각하는 남자친구 덕분에 저도 제가 누리고 가졌던 것에 감사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철옹씨 덕분에 매일 비슷했던 제 일상이 조금은 색달라졌던 것 같았어요. 누군가는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야 잘 산다고 하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저희 두 사람이 꽤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철옹씨와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간 저는 2년째 되던 해에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고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어요. 프로포즈도 받았으니 결혼 허락 겸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죠.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남자친구의 고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차도 잘 못 다니는 깡시골이라는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정말 몇 시간을 꼬불꼬불 길을 달려야 하는 그런 곳에 있더라고요. 우리 집이 조금 멀지. 그래도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참아. 철옹씨는 거의 다 왔다고 하는데 그러고도 1시간 반을 더 가야 집이 나오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저희가 연애하는 동안 철옹씨가 왜 집을 자주 가지 못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한 번 오려면 하루를 꼬박 보내야 가능하니 웬만해서는 자주 오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집이 20여 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고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지천에 나무들이며 메밀꽃이 피어 있는데 서울에만 살았던 제가 보기에는 정말 대단한 풍경이었죠. 남자친구를 통해서 듣기만 했던 시골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했어요. 그렇게 저는 예비 시어머니를 처음으로 뵙게 됐습니다. 마침 저희가 도착하자 닭을 잡고 계셨는지 마당에는 닭털이 날아다니고 닭 멱다는 소리가 요란한 겁니다. 아이고, 왜 이리 일찍 왔어? 아직 닭 삶지도 못했는데. 오늘아 시장 할 텐데 조금만 기다려봐라. 이 어미가 얼른 해주마. 그리고는 시어머니가 닭 모가지를 커다란 식도로 내리치시더니 뒤집어서 닭 피를 빼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저는 저도 모르게 눈을 꾹 감아버렸네요. 저희 먹으라고 해주시는 건 당연히 감사한 일이지만 저는 그런 모습이 처음이라 산닭이 죽은 게 너무 충격이었죠. 엄마, 그래도 손님 오는데 뒤에 가서 하던가 하지. 이게 뭐예요? 은진이는 닭 잡는 거 본 적도 없을 텐데 놀라게. 놀라? 왜? 아가 너 생닭 잡는 거 처음 보냐?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아. 원래 시골에서는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산지직송 알지? 오히려 신선한 거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냐?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충격을 받은 얼굴로 서 있자 지켜보던 남자친구가 애써 저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서울 사람들은 이런 거 보면 놀라요, 엄마.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지. 엄마, 저희 오느라 너무 피곤해서 안에 들어가 있을게요.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간 저는 얼마 뒤 집 안으로 들어오신 어머니께 큰 절을 올리며 정식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제가 무슨 정신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어머니 되실 분께 인사드릴 생각에 긴장되어 아무것도 못 먹고 왔는데, 오자마자 시어머니가 생닭 잡고 피를 흘리시는 모습을 보니 그게 많이 충격이었던 건지 시어머니 얼굴을 보면서도 그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나 뵈면 시어머니께 해드려야 할 이야기들도 다 까먹고 생각했던 것처럼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제가 진작 찾아뵈었어야 하는데 이제야 찾아뵙게 되어 죄송해요. 그래, 그래도 이제 왔으니 됐지.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어때? 오는데 힘들지 않든? 저보다는 운전하느라 철웅씨가 힘들었죠. 저는 괜찮아요. 그래, 그럼 대충 정리하고 밥부터 먹자. 아가, 너 안 피곤하다니까 나와서 일손 좀 거들어라.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가 안 피곤하다는 인사치레를 했다고 대번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비 시댁 가서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던 저는 기껏 차려입은 옷을 벗고 시어머니가 주시는 옷을 갈아입고서 어머니 일손을 거들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손님으로 온 게 아니었나 싶어 당황스러웠지만, 시골에서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일손을 거둔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저는 내가 시골 문화를 잘 몰라서 그런다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해야 했던 일은 시어머니가 피를 뽑아놓은 생닭을 손질하는 일이었어요. 너 닭 손질해 본 적이 있냐? 아니요, 처음이에요. 아이고, 30 다 먹은 처녀가 여태 그것도 안 해보고 뭐 했어? 시골 살면 이런 건 기본인 건데. 뭐 내가 처음부터 알려주면 되는 거니까. 내가 찬찬히 알려줄 테니까 너는 잘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해라. 알겠지? 그렇게 어머니는 제 앞에서 닭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닭을 제 손에 쥐어주시며 똑같이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생닭을 만지라고 하시니 저는 난감했지만 처음으로 인사드리러 가는 자리에 내색을 할 수가 없어서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난생 처음 해보는 일이라 그런지 어렵고 무섭고 솔직히 내키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괜히 또 한 소리 들을까 싶어 꿋꿋이 닭을 손질했습니다. 그동안 철옹씨는 솥에 물을 올린다고 장작에 불을 붙이고 있느라 저를 도와줄 수도 없었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닭백숙을 먹게 됐지만 저는 도통 손이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밥만 먹고 있으니 어머니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예, 너는 왜 닭 안 먹니? 닭 싫어하냐? 아니에요, 어머니. 잘 먹고 있어요. 먹기는 뭘 먹는다 그래? 아까부터 맨밥만 퍼먹고 있구만. 왜? 간이 입에 안 맞냐? 은진아, 왜 그래? 입맛에 안 맞아? 너 설마 아까 내가 닭 잡는 꼴 보여줬다고 비위상해서 못 먹는 거냐? 그게 아니라요. 제가 솔직히 말도 못하고 뭐라 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대자 어머니는 제 반응에 화가 나셨는지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이혼안을 따라? 서울에서 왔다고 지금 유세 부리는 거냐? 어머니,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은진이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광경이라 놀랄 수도 있죠. 니들이 서울에서 먹는 그 닭들도 다 이렇게 잡아서 먹는 거야. 왜? 깨벗겨서 반죽 묻혀 튀겨낸 건 냉큼 먹을 수 있고 잡아먹는 닭은 비위상에 못 먹겠다 이거야? 아니, 시골집에 시집 오겠다는 애가 이 정도로 예민해서 어떻게 하냐? 아니에요. 잘 먹어요. 저 먹을 수 있어요. 시어머니 고함 소리에 놀란 저는 억지로 닭을 입에 집어넣었고 꾸역꾸역 불편한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제가 정말 유난스러운 건지 모르겠지만 닭 잡는 모습을 생전 처음 본 사람들이라면 다들 적지 않은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제가 서울 출신이라 예민 떤다며 나무라시더라고요.
그렇게 억지로 밥을 먹고 시어머니를 도와 정리를 한 후였습니다. 아까 식사를 하는 게 고역이라 그랬던 건지 자꾸 속이 더부룩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야겠다 싶었죠. 철옹 씨에게 물어 화장실을 가려는데 세상에 화장실이 제가 예상한 화장실이 아니더라고요. 좌변기를 기대한 건 아니지만 공중 화장실에 있는 수세식 변기도 없이 널판지되어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진짜 시골 화장실인 거죠. 그런 걸 예상하지 못했던 저는 도저히 화장실을 들어갈 수 없어 난감했어요. 날아다니는 똥파리며 올라오는 똥냄새는 둘째치고 여차하다가는 그 밑에 발을 헛디뎌 떨어질 것만 같더라고요. 저도 나름 시골집 간다고 마음의 준비를 잔뜩 했는데도 그것만큼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참아야겠다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빨리 서울로 다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여기까지 온 김에 자고 가라며 저희를 붙잡으시는 거였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화장실이 불편해서 가봐야겠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또 난리가 나셨어요. 아니, 세상